안녕하십니까. 송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3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후보의 이 몸통 의혹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지목을 했죠. 몸통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가 대선판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가 워낙 천문학적인 배당금 스캔들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뭐 조까지 가는 이런 그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 배당금 의혹만큼이나 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가, 관가, 법조계, 건설업자 여러 부류에서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관련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장동 리스트인데 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몇 개의 리스트가 지금 정가, 여의도 그 정가 주변에 나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 의혹의 대상자들이죠. 어떤 뭐 로비 대상이었고 또 로비를 해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았고 금품을 받았고, 자, 그런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과연 몸통이 누굴까? 그리고 이 성격이 뭘까?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을까? 또 이 어떤 역할을 그 사람들이 했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스트, 대장동 리스트 몇 가지 놔두는 대장동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저 리스트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일단 제가 파악을 쭉 해본 바로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만배 리스트, 하나는 정영학 리스트, 하나는 국민의힘 리스트, 하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리스트. 자, 이 4개입니다. 여기서 서로 겹치는 사람도 있고 이외의 사람도 지금 막 이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김만배 리스트. 김만배는 그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소유를 하고 있는 인물이죠. 뒤에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추측들도 되고 있지만 일단은 본인 이름으로 이것을 그 운영을 한 사람입니다. 화천대유. 자, 그래서 김만배 리스트는 화천대유 형님 리스트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형님 리스트. 왜 그러냐면은 김만배 씨가 초호화 법률고문단 한 30명 정도를 법률고문단으로 꾸려서 이 일종의 방패막이 이 보험용으로 사용을 했겠죠. 본인이 법조를 오래 출입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만난 인연이 있는 판검사 출신들, 고위 판검사 출신들을 이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무려 한 30명 정도를 영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 그 출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좋아하던 형님들,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30명 내가 딱 모시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님, 화천대유 형님 리스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초호화 법률고문단. 자, 지금 다 알려진 사람들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형님 리스트에. 박용수 전 특검 이 두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새로운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봉 2억 원을 받고 별로 할 일은 없었다,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권순일은 오늘 또 임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월급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박용수는 딸이 거기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퇴직금이 정산 중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파트,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이 원가로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도 새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전 수원지검장도 상당히 좀 이하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2015년에 대장동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를 지휘를 했던 인물입니다. 수원지검장으로서. 그때 남욱, 지금 또 논란이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이 그때 구속됐죠. 강찬우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이재명을 변론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변론을 했고 그 이후에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도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최서원, 최순실 게이트 때 그 변호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더 등장했던
그 이경재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자, 검찰총장 출신도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고문 변호사, 하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있었고, 또 각상도 국회의원이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검사 출신이고 민정수석 출신이죠. 그래서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입사를 해서 6년 만에 그만두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 그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리서트, 하천대유 형님 리서트 안에는 권순일, 박영수, 강찬우, 이경재, 김수남, 각상도 이런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30명 중에 일부겠소. 또 어떤 깜짝 놀랄 인물이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차 드러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정영학 리스트입니다. 정영학 리스트. 오늘 아침에 다 보도가 됐죠. 회계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변호사가 본인이 통화를 한 내용들을 하천대유 관계자, 그리고 김만배, 또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들을 녹음을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19건을 녹음을 해서 상당 부분은 제출을 하고, 또 돈을 건네줄 때 찍은 사진 이런 것까지 다 건네줬고, 뭐 양심선언서 이것도 썼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정영학이 알고 있는 리스트, 특히 정영학은 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이 대화를 한 것을 녹음을 하면서 어떤 일부 인사들이 그 하천대유 관련 또는 그 대장동 사업 관련자가 이 대화를 하면서, 정형학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좀 챙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챙겨줘야 된다. 우리가 이 떼돈을 버는데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뒤를 봐줬기 때문에 돈 좀 줘야 된다 이 이야기도, 챙겨줘야 된다고 이 말한 사람들, 그 누구를 챙겨줘야 되느냐, 챙겨받을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따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따로 기록을 해서 이것도 검찰에 넘긴 것 같은데, 주로 법조계 인물을 챙겨줘야 된다. 자, 지금은 법조계 인물이라고 하지만 또 챙겨줄 인물의 정치,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챙겨줘야 될 인물인데, 이 두 가지입니다. 정영학 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또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일단 뭐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또 통화를 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통화한 사람만이 리스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김만배와 정영학이, 유동규와 정영학이 통화를 하면서 누구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스트, 정영학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지금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또 뒷돈을 댄 건설업자들이 있다. 이것은 전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다. 새로운 인물이 정영학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서울 여의도 주변에서는 정영학 리스트 명단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버전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는데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 1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이름들이 이 직함하고 같이 담겨서 정영학 리스트가 정가에 나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된 거라서 그 인물을 직접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김만배, 유동규와 막 통화를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국민의힘 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9월 22일에, 익명으로 15명의 명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직, 혐의점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은 이야기 안 했는데, 15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15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영학이 제보를 한 사람, 그러니까 정영학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성남 지역의 어떤 공직사회에서 받은 제보,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15명 리스트를 국민의힘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해달라 이렇게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자,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일단 뭐 알려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동규, 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또 김만배, 권순일,
박용수,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검찰 고위직 출신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박용수 외에 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 그리고 모 언론사 회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리스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 회장, 그리고 기업체 대표 2명, 천하동인 4호 실소유자 남욱,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화천대유 임원, 전직 경기도 고위간부 2명,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만든 15명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또 이 대창동 사업에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개발업체 대표도 새롭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의도 증가에 나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 소개해 드릴 것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리스트죠. 이것이 이 각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50억을 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더 있다. 그래서 50억 클럽 회원 멤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4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봤다는 이야기인데, 자, 처음에 이재명 후보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이재명이 그 이준석에게 공격을 합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을 제보를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뭐 파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발끈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 여권을 공격 안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니까 발끈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가면을 찢어버리겠다. 뭐 가면을 찢으니 그 안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그 제보라는 것이, 이재명이 말한 제보라는 것이 사실 정보지다. 사설 정보지.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찌라시에는 각상도 외에 서너 명이 더 있는데, 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리스트, 여기에는 박용수도 있고 각상도 외에 권순일도 있고 또 한 사람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인사의 이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을 거는 거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인사의 이름도 있다. 이재명 쪽 사람도 있다. 50억 클럽에. 자,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양쪽이 지금 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국민의힘 사람 3명이 더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상도 위에 또 3명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 이준석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고 박용수, 권순일,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는 이 3사람 이렇게 또 받아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트들,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몸통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리스트, 여러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다 설계하고 기획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급보를 받았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많은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뒤를 봐주고. 자, 그 중에서 몸통이 누구냐? 결국은 지금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이 몸통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중심으로 이재명이 몸통일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죠. 자,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죠, 이재명이. 그리고 인허가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가지고 있었고, 또 집행을 한 이재명이 만약에 여기 이 몸통이든가 아니면 많이 연루가 됐으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 아직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면은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일단 이준석이 말한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누군가가 밝혀져야 되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다는.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죠.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 관계가 다 아는 겁니다. 짐작 다 하는 건데, 이 어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거나 교감을 했거나 무엇을 나눴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유동규는 지금 이 게이트의 또 키맨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조합장을 하다가 성남시장 선거가 열렸을 때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활동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갑자기 공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으로 들어갑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하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고 사장 직무대행까지 합니다. 자, 이재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민간 그냥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인데 이 공기관의 기획본부장, 사장 직대 뿐이 아닙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참여를 했고 결국은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임기가를 마치기 전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을 한 자리에 마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를 이재명이 보내려다가 그 역풍을 맞았죠. 자, 황교익을 보내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인데 그 자리에 유동규가 갔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유동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리스트에 다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리스트, 제가 설명드린 이 리스트에 대장동 리스트 4개 중에서 이재명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무죄를 줬던, 대법원에서 무죄를 줬던, 이재명에게 무죄를 줘서 날개를 다시 달아줬던 권순일 들어가 있고 또 변론을 맡았던 강찬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과 직접 인연이 있는 인물이죠. 유동규를 포함해서 유동규, 권순일, 강찬우.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또 이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윤석열 후보도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여동생이 사줬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냐. 각상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재명 게이트냐. 자, 둘 중에 하나를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겠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 여기서 이 뉴스 토마토라는 인터넷 매체 의뢰로 25, 26일 이틀 동안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태의 성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 절반인 49.7%가 그건 이재명 게이트다. 국민 절반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답은 29.4%에 그쳤고 나머지 20.9%는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게이트라고 보는 국민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언론도 여러 가지를 취재를 하고 있고 또 내부 고발자도 지금 막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절반에 가까운 거의 절반의 국민이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따라서 대권의 향방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송국권의 대달프였습니다.